더 많이, 더 빨리를 요구하며 바쁘게 몰아붙이는 세상에서 바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사는 사람들에게 현명한 포기가 선물하는 기쁨과 자기 시간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더 나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독일 최고의 과학 저널리스트가 밝혀낸 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읽고 싶은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울리 슈나벨저, 김희상역, 가나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독일에서 여러 차례 언론상을 수상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울리 슈나벨은 이 책을 통해 쉬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주 잠시라도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임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이 책의 원제인 뮤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나 휴식이 아니라 어느 사회학자가 정의한 자기만의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휴식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서두르는 습관과 불안감 인정하기, 푸른 자연이 가진 치유 효과를 인식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정 추가하기, 몰입의 순간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휴식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쁘게만 몰아붙이는 사회에서 휴식은 종종 잃어버린 시간으로 여겨지기 일쑤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늘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을 잠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필수 덕목이다. 그동안 두뇌 연구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이 두뇌의 안정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잠시 머리를 비워내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우리의 정신 건강이 안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몸을 가꾸는 데는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도 정신을 돌보는 일에 무심한 것을 보면 놀라 자빠질 노릇이다. 온갖 다이어트 지침서들에서 쏟아지는 절제된 식사를 강조하는 소리에는 귀를 쫑긋 기울이지만 정보를 폭식하는 것은 당연스레 여긴다. 진짜든 가짜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따지지도 않고 개걸스럽게 두뇌를 정보로 채워댄다. 그래서 이 책은 정신을 위한 다이어트 지침서이기를 자임한다. 정작 중요한 것을 포착할 줄 아는 시각을 키우며 앞서 휴식의 기술이라고 불렀던 것을 어찌해야 터득할 수 있을지 돕고자 한다. 돈이나 출세 혹은 성공의 뒤를 쫓아 헐레벌떡 뛰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자아를 뒤돌아보며 뭐는 해도 되며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휴식이다. 이런 휴식은 그저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휴식은 아주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가까운 상대와 깊은 영감을 주고받는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떤 게임에 몰입한다거나 산책하고 음악을 들으며 오롯한 충족감을 맛보는 모든 순간이 휴식이다.
그렇다 심지어 일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넉넉한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요컨대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며 현대의 초고속 성장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시간. 이게 곧 휴식이다. 몰입의 순간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라. 휴식의 시간은 다음과 같은 시간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다. 오로지 그 순간만이 좋아 그 순간에 충실히 몰두하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놀이의 열중에 있는 아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참 놀이에 푹 빠진 아이는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그 놀이가 결국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하는 따위의 물음은 결코 하지 않는다. 놀이에 열중한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지는 베를린에 사는 내 지인이 목격한 사례가 보여준다. 지인의 3살 밖의 아들은 거리 한복판에서 비눗방울을 만들어 부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한 신사가 길을 지나갔다. 그러자 꼬마는 비눗방울 통을 덜어 신사의 손에 쥐어줬다. 그러고는 당혹한 신사의 얼굴을 뻔히 올려다보며 손짓과 몸짓으로 비눗방울을 불어보라는 신음을 했다. 신사는 즉각 꼬마의 명령에 따랐다. 잘 되지 않자 3살 배기는 딱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해볼 것을 요구했다. 그 순간 사업가의 핸드폰이 울렸다. 신사는 핸드폰에 대고 외쳤다. 그래, 리스트는 완성했어. 아니, 지금은 안 돼. 나 지금 비눗방울 불어야 한다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마법과도 같은 휴식의 순간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가로이 별을 헤아리는 체험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인생의 품격은 그만큼 높아진다. 다른 모든 목적, 이를테면 건강이랄지 부유함 혹은 성공과 같은 것을 바라는 이유야말로 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열망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혹은 직장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터. 반면 겉보기로는 이내 흘러가 버릴 덧없음만 같은 주관적인 몰입의 상태는 실제에 있어 가장 가까이 있으며 최고로 객관적인 행복이라고 칙센투미하이는 말한다. 인간은 몰입을 체험할 때 더욱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 행복은 돈이나 물질적 소유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체험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한 친구를 가까이 두라. 함께 지내는 친구나 지인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준다. 특히 행복함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사회라는 네트워크에서 독감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진다. 이는 정치학자 제임스와 사회의학자 니콜라스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한 끝에 얻어낸 놀라운 결과이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사람은 앞으로 그 자신도 행복해질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연구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친구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5%나 높아졌다. 우리의 친구가 다시금 행복한 친구를 알고 있다면 이 친구의 친구는 우리에게 10%의 영향을 주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친구가 아는 친구의 친구는 행복해질 확률을 6% 더 높여줬다. 파울러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알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이를테면 친구가 아는 친구의 친구는 당신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다발보다 더 큰 영향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 편안하고 즐겁고자 하는 사람은 쾌활하고 편안한 친구를 찾아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는 게 최선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거의 없다. 완전히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친구의 태도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받으며 그의 의견과 행동 방식을 닮아간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걷기와 호흡법. 산책을 하는 것도 비슷한 도움을 준다. 땀을 흘리며 조깅을 하는 것과 달리 걸으면서는 얼마든지 심도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걷는 데에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욕심도 야심도 없다. 그저 자신의 몸이 익히 아는 박자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가라앉았던 사람은 몸이 깨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압감에 시달리던 사람은 걸으면서 덜어낼 수 있다. 동시에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친다. 어떤 종류든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걷는 것을 책상과 영감의 대단히 귀중한 원천으로 여긴다. 이 책도 절반은 걸으면서 구상되었다. 반대로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갉아먹는 동물이다. 앉아 있으면 생각이 잠들어 버려 몽테뉴가 투덜거린 말이다. 대체 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거나 정신적으로 탈진한 것 같고 자유로운 시간에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그냥 걷기 시작하자. 걸음이 주는 자극이 순례라는 오랜 풍습을 낳은 것이다. 순례는 오늘날 다시금 각광을 받으며 휴식에 푹 빠지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휴식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을 찾자.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인생에 맞는 형식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남을 흘깃거리며 엿보는 것과 의욕만 앞서는 야심은 해를 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휴식은 행복과 비슷한 것이다. 참 행복을 찾겠다며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이다. 행복하기 위해 완벽한 직업과 이성적인 짝, 그리고 최고의 집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만성적인 불만으로 몰아갈 뿐이다. 휴식도 마찬가지이다. 휴식을 찾겠다고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야말로 휴식을 잃어버리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냥 멈추어 서서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휴식을 달라고 고백해보자. 애타게 찾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휴식에 도착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겉보기에만 매달리는 세상, 서로 가슴을 열고 진솔하고 차분한 대화를 나누기가 힘든 세상. 이는 곧 생각이 고이지 않은 탓에 벌어지는 일이다.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로 전락해버린 게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늘 무얼 놓치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면서 조급하고 성급하게 악다구니만 써댄다. 빨리빨리라고만 외치며 상대를 몰아붙이느라 서로 진을 뺀다. 새까맣게 타서 죄만 남은 것 같은 허전함에 시달리는 이른바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탈진 현상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깨우치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격언이다. 정보가 폭주하는 오늘날 우리는 지식만 가지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내일은 열려 있으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불확실하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불확실함을 깨닫는 게 지혜의 첫 걸음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나는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한다. 진중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지혜를 길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생각할 줄 아는 여유이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인생이라는 단 한 번밖에 읽을 수 없는 책을 채워나가는 일은 급하게 몰아붙인다고 화려해지는 게 아니다.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써나갈 때 비로소 걸작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분하게 생각을 다듬고 공부할 줄 알아야 한다. 점쟁이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명운을 개척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갈 용기를 주시며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지혜를 내려주소서. 독일의 신학자 니부의 간절한 평생 기도문이 새삼스레 가슴에 와닿는 저녁이다. 독자 여러분이 휴식을 만끽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한다. 바쁜 사람들을 위한 짤막한 요약.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정리해보는 마당이다. 여기서 우리는 휴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다 느긋하게 꾸며갈 깨달음과 통찰 그리고 전략을 빚어볼 수 있다. 아니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참된 친구를 구하라. 자신이 죽은 것을 상상해보고 나를 위한 추모사를 써보라. 그리고 오디세우스 전략에 충실하자. 무수한 가능성이라는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해야 한다. 한가함에 이르는 당신 자신의 길을 찾아라. 이 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찾아낸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해온 성찰의 압권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소크라테스의 명언과 함께 부록 위대한 게으름뱅이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설립자 존 레넌, 올림픽 챔피언 등 휴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를 읽다 보면 저 같은 잠꾸러기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